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시장이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가 약간 갈리는 모습 속에 특히 이제 코스닥 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매우 뜨거운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수가 어느덧 915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제 900포인트를 넘으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일정 부분 그냥 수렴 형태의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은 뭐 HLB 그룹주와 또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알테오젠 물론 강했고 더군다나 이 호재가 큰 흐름이 나왔던 삼천당 제약이 장중 빠른 상한가에 가면서 추가적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시세가 아주 강하게 뿜어져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 기업들의 주총이 진행이 되죠. 뭐 에코프로 BM도 내일 주총을 앞두고 일단은 선제적으로 오늘 움직인 모습도 있었고 또 HLB 그룹주도 28일까지인가요? 28일까지 뭐 HLB 그룹사 전체가 이제 주총이 진행이 되는데 특히 28일날 HLB 주총에서 이 파이널 리뷰가 아마 나올 걸로 기대하는 수급들이 HLB 주가를 엄청나게 급등시키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이제 알테오제는 내일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또 이 주총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모든 종목군들을 지금 끄집어 올리는 모습이라 단계 이러한 모멘텀이 굉장히 제약바이오에 강하게 붙고 있구나. 또한 제약바이오에 호재가 발생했을 때 그 호재를 이 반영하는 힘이 굉장히 평소보다는 강력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현 제약바이오 투심이 매우 강한 상태에서 지금 섹터가 정말 세게 불을 뿜어내고 있다라는 반증이죠.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들고 있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은 고민이 많아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말 그대로 보유자들은 잘 가지고 가고 있다가 뭐 HLB에서 뭐 투매가 나오든 알테오젠에서 단기적인 충격이 나온다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시점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가 여기서 끝은 아니겠죠. 이러한 투매가 발생을 하면서 동시에 많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다 같이 밀려 내려왔을 때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까지 함께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HLB 그룹주만 보였던 시장 제약바이오 강세는 어디까지 이어질까?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주총이 이제 26일과 28일로 나와져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에코프로 BM은 26일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결의를 하는 날이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전 상장에 대한 결의가 끝나면 이것도 단기 재료 소멸에 가까울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로봇주가 이제 지난주 좀 강세를 보이다가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로봇주가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점검해보고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각각의 뭐 이슈를 바탕으로 올라오는 종목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시장 중심에 있는 이슈 속에 놀아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오늘은 뭐 정식 그 매매는 딱 두 종목만 했던 것 같네요. HLB 그룹주 하나 그리고 비올 하나 그리고 몇몇 종목군들은 좀 매수를 하고 또 2차전지 쪽도 선물해서 매수만 좀 하고 마무리를 좀 쳤던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이 지금 쏠림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안에서 매매를 잘하면 이제 장중에 이제 흔히 와리가리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와리가리를 통해서 수익도 많이 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수급 보면은 뭐 코스닥 152, 2%대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1%죠. 코스피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우량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빠졌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올라 버렸어요. 말 그대로 지금 시총 비중의 6%, 그다음에 3%, 3%, 2%, 1%, 1%이 여섯 종목 시총 상위 여섯 종목이 일제히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3천당 지약, 상한가, HLB, 그러니까 시총 이 안에서 이 시총이 높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오르니까 이 150억종이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시장이겠죠. 현재 코스닥 코스피 전체 신용 잔고는 19조 5천억인데요. 일단은 20조가 넘어가게 되면 어찌됐든 시장은 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터질지는 몰라요. 지단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에코프로가 급등할 때 그 마지막 그 휘날레 정말로 에코프로에 대한 이 꿈이 많았던 그 시절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HLB 엄청 잘 나갈 거고 HLB 엄청나게 올라갈 건데요. 예. 근데 그 꿈이 항상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 어떻게 투매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보유자 영역에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높은 구간에서 얼마나 신규 투자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뭐 트레이딩을 하고 예를 들어서 파티가 끝났을 때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함께 가지고 갔으면 한다라는 조심 어린 발언을 좀 하고 싶고요. 자, 지난주 미증시는 특별한 이벤트 없이 흘러갔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은 코스닥은 HLB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알테오젠이 모든 걸 담당한 하루였고 코스피는 시총 상위가 힘드니 지수가 빠지는 모습이라 차별화가 진행되는 흐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의 힘이 매우 강력하게 펼쳐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지수적으로 보면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작년 에코프로 150만원 할 때 구간까지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니 현재 2차전지의 시총을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얼마나 많이 흡수하여 올라왔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HLB, 알테오젠의 지속적인 강세 흐름과 더불어 3천당 제한까지 비코세가 터지며 빠르게 상한가를 안착하고 지속적인 시장 수급이 제약바이오로 쏠리면서 섹터가 강화되고 있는데 현재는 HLB가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꺾이는 모습을 보일지 어떻게 나올지 그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놓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HLB는 뭐 독자 개발한 신약의 성공에 대한 이 기대값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으면서 그룹주가 지금 시가총액 20조까지 올라왔는데요. 사실 뭐 신약 하나가 성공을 해버리면 과거 뭐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도 아일리아 하나 탄생하면서 시가총액 엄청나게 올라간 거고 화이자도 마찬가지로 뭐 부전증 이 비아그라 터지면서 엄청나게 큰 기업이고 모더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더나도 조그맣게 있다가 mRNA 백신 탄생하면서 엄청나게 올라왔고 사실 신약이 하나 터진다라는 게 엄청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국내에서 터지는 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의 경우 오늘 LNF에 13조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요. 저도 이 공급 계약 보면서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시가에 좀 올라가더니 바로 세론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뭐 항상 많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동안 이건 알아야죠. LNF가 그동안 뭐 LG 엔솔 향으로 납품을 했고 그게 또 테슬라 증담이 있었는데 전부 다 어찌 보면 테슬라 우리 흐름에서 이번에는 SK온으로 납품을 하게 되면서 이 고객사가 다변화됐다. 아무래도 SK온은 테슬라가 아니라 뭐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공급 내용도 원자재를 이 원 구매처에서 담당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리튬 값 하락과 상승에 크게 연동되지 않는 부분이라 저는 참 괜찮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론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지수가 빠져서 뭐 시장이 빠지던 어쩌든 간에 다시 종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2차전 대부분이 지금 바닥을 형성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코스피 200 편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총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피 200 되겠죠. 50까지는 아직 시가총액이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코스피 500은 안 되겠지만 코스피 200 편입은 뭐 100%라고 보면 이제 6월 선물옵션 동시와 5월 달인가 그 정도 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부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 외 에코프로 그룹주 내일 주총이 아마 10시 경에 있을 텐데요. 이전 상장 이슈 뭐 결의를 하려면 뭐 일부 시간은 걸리겠죠. 한 10시 반 뭐 그 언저리에 예를 들어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좀 밀리더라도 이
이 결의를 하게 되면 쭉 또 올라가겠죠. 올라갈 때 세론이 나오면 복잡해지니까 그런 거 일단은 시간과 새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자, 2차전지 전체 섹터를 뺄지 어쩔지는 가봐야 되겠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중앙 첨단 소재가 오늘 환기 종목되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강한데 내일 일단은 직전 고점, 그러니까 전고점이죠. 전고점을 넘겨버릴 수도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가에 당연히 거래 대금이 매우 많이 터져야 되고 그 거래 대금이 터졌으면 그 시가를 지켜내는 흐름이 보인다면 저는 배팅을 해볼 것 같네요. 그게 보인다면. 자, 로봇 섹터 엔젤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전부 밀리는 모습인데요. 추후 조정 시 다시금 봐야 될 섹터겠죠. 최근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셌고 어떻게 보면 두산 로보틱스보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선으로, 그리고 모션 제어 시스템을 하는 RS 오토메이션과 아지넥스텍의 조정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임의용 섹터에서 비율이 중국 허가가 나면서 이제 오늘도 한 장중에 뭐 10몇 프로 상승하고, 원택이 아직 중국 허가가 대기 중에 있는데 원택도 중국 허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 속에서 원택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리지오 원택의 올리지오도. 그래서 원택과 BL이 좀 강했다. 오늘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으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고, 그 외 XR, OLED 섹터인데요. XR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일단 OLED 일정이 좀 더 많이 있죠. 2월 27일 날 2월 27일 날 뭐 일련의 일정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좀 빠진다면 계속 종목군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선익 시스템은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한 10% 정도 수익권에서 일부 청산을 좀 해놓고 나머지는 좀 가지고 좀 보고 있는데 내일도 여전히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뭐 시간의 종목군들 뭐 특별한 종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특별한 종목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중앙 첨단 소재 신고가 영역이라 좀 이런 거고, 그 외에는 다 거기인 종목군들이 많아서 뭐 시간 외 뭐 특별하게 뭐 종목군들이 흐름이 좋다 안 좋다 이거를 좀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뭐 특별한 종목은 많이 없구나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지수를 잠깐 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일단 코스닥 지수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강한 상승이었고 지금도 강한 상승인데요. 항상 매번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하면 이 하나의 박스권이면 이 박스권의 높이만큼 많이 가죠. 지금 이 박스권이 여기에서 800포인트에서 870포인트, 70포인트의 높이라면 여기에서도 이 박스권의 높이만큼 가면 맥스는 일단은 840, 50포인트까지 940, 50포인트까지 열려 있는데 이거는 그때 가봐야 알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이 윗구간에서는 강력한 저항이 항상 존재합니다. 강력한 저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려면 광기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코스닥 이 직전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간에서 누가 쌌냐?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퓨처엠 2차전지가 며칠 동안 쏴버리면서 지수 종목군들은 많이 안 올라가는데 이런 대형주들만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큰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흐름이 굉장히 난폭해지는 흐름을 좀 보였죠. 이게 깨져버리면 이때 이제 다른 섹터가 막 올라갔어요. 이때 의료 AI 올라가고 이때 로봇이 올라가고 마지막에 로봇 올라갈 때 이 지점에서 깨지면서 로봇 초 박살 나버리고 지수 박살난 이런 흐름이 발생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각별히 이 지점에서는 주의를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시장에 대한 주의를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자, 먼저 HLB 좀 볼게요. HLB를 HLB 굉장히 세고 볼벤 상단에서 지금 더 가려고 좀 안간힘을 좀 쓰고 있는데요. 일단 그룹주 시가총액 20조가 돌파된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보유자 영역에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오늘 HLB 그룹주 전반적으로 다 쳐보면 다 신고가였어요. 다 신고가 흐름이 나왔는데요. HLB 뭐 바이오, 그리고 유상증자한 HLB 테라퓨틱스 유상증자하고 박스권 돌파하면서 얘도 1조가 넘어가 버리고 HLB
제약 여기도 강하다가 그나마 좀 약했고, HLB 생명과학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가면서 신고가의 꼭지에서 또 시간에 올라가는 흐름, 악재를 이기고 올라오고요. HLB 바이오 스텝 또 중간에 이 악성 매물대가 존재했었죠. 악성 매물대가 존재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도 나와주면서 시세를 또 강하게 좀 뿜어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좀 HLB 그룹주만 어찌 보면 매일같이 뭐 돌아가면서 매매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박스권 돌파 흐름에서 들어와서 좀 짧게 한 3.5% 정도 짧게 임팩트 있게 매매한 게, 오늘 그냥 단기 매매한 거는 이게 전부였고요. 단타로 본 거는 전부였고, 아마 내일도 이쪽에서 계속 순환매 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좀 어려워서 좀 조심조심해서 보려고 생각하고요. 투매가 강하게 나온다면 투매를 이용한 매매 정도는 뭐 고려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알테오젠도 시세를 굉장히 잘 지켜줘요. 이 윗구간에서 결국은 이런 자리를 뚫으려고 하는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뭐 주도주라는 게 종목들이 그렇잖아요. 뭐 예전같이 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위에서 고가놀이 하다가 마지막에 슉 이런 악성 매물 때 해서 한 번 정도 쭉 올린 다음에 단기에 이렇게 빠지는 모습 나오고 또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오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3천당 제약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3천당 제약이 일단은 시가 갭을 굉장히 높게 출발을 했었는데, 이러한 윗골이 있는 구간들 거의 그냥 저항 없이 거의 저항 없이 뚫어내듯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이 구간에서 그냥 뭐 아무튼 상한가도 강한 상한가가 좀 나왔습니다. 상한가 잔량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장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가 여기에서는 없었는데 이때부터 들어왔죠.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한 200억이 여기서 들어오면서 일단은 프로그램이 상한가를 잠갔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확정적인 계약 호재가 나와줌으로써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었는데요. 일단 강한 상한가니까 뭐 여기서 더 갈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 강한 상한가라, 갭이 만약에 약하게 뜨면 또 지난번에 레고캔바이오가 지난번에 거의 준 상한가 나오고 나서 이때는 좀 시간에 때 풀렸죠. 풀리면서 갭이 안 뜨고 밀렸는데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비슷한 흐름이 좀 3천당 제약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인 이슈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3천당 제약도 그런 흐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레고캔바이오는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올라가게 되면 저는 원래 생각이 76,000원부터 7,000원 정도를 봤는데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워낙 세고 ADC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직전 고점까지 트라이 할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8만원이라든지 이 윗구간에서는 단기 매도를 계획하고 사실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가 너무 세요. 제약바이오만 세요. 제약바이오가 너무 센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만 셉니다. 오스코텍도 사실 좀 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좀 밀려서 내려온다면은 이 종목은 계속 유의미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락하면 좀 사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섣불리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좀 모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금 좀 싸게 못 사는 것 같아서 들어가기가 좀 그렇고, 이쪽은요 그 밖에 한올바이오 파마도 오늘 제법 좀 올라오는데요. 이뮤노반트의 흐름이 중요한 종목일 것 같고요. 한올바이오 파마도 올해 연말에 임상 3상 데이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는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빠지면 사고 싶은 종목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오스코텍을 좀 보고 싶다, 시장에 투매가 발생하면 오스코텍을 좀 보고 싶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2차전지 LNF 시가 갭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어요. 아무래도 어제 전일 이 선반영이 된 부분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나온 이 수주 내용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밀리게 되면 이 아래권에서는 계속 지켜보고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저는
할 것이다 생각이 드네요. 밀리게 되면 매수 관점에서 봐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요. 중앙 첨단 소재가 일단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환기 종목을 탈퇴하고 나서 그러니까 리튬염에 대한 기대감, FEOC에 대한 이 가능성이 주가를 끄집어 올리는데요. 내일장에 이제 시가가 시간에 올라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에 매수하는 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게 돌파 여부가 판가름이 될 것 같고, 이번에 단번에 돌파를 못 하더라도 조정 이후에 다시 돌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굉장히 이 종목에 있어서는 중요한 구간이 되었겠다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 됐다. 자고로 시가 돌파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거래 대금이 오늘 터진 것보다 오늘 터진 거래 대금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시초가에 뭐 3분봉이든 5분봉이든 100만 주 이상 터지는 흐름이 나오면, 그리고 그걸 지켜만 내면 돌파할 가능성도 매우 높을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 관점에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엔캠이 계속 지금 이 자리를 좀 지켜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켜내다가 빠져버리면 골치 아픈 흐름이라 아직까지는 섣불리 좀 접근이 좀 잘 안 됩니다. 여기서 뭐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온다든지 이러한 흐름을 일단은 체크를 해보고 싶고 지금 조정을 이 안에서 좀 받고 있는데요. 위로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와주는 거 일단은 체크가 좀 필요하고, 뭐 일목균형표 상에서도 이런 구간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로 대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래 구간에서는 보고 있다. 근데 그 폭이 대략 14% 정도 폭이기 때문에 그 점은 계산에 넣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의료기기 종목 두 종목이 매우 셌었는데요.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사상 최대 거래량도 달성이 됐죠. 일단 종가가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매수를 해서 사실 시가에 그냥 다 같이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시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한 12% 정도 수익권에서 매도를 했던 것 같고, 뭐 중간에 이제 이 세 번째 파동이 좀 있어서 여기서 돌파로 좀 들어갔다가 이때 좀 팔았는데요. 사실 이게 털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많이 밀고 또 장 막판에 이 난리를 좀 부르스 쳐서 여기서 종배가 좀 되고 일부 좀 사지고, 나머지는 시간의 첫 타임에 일단은 거의 대부분 물량을 날려놓고 좀 넘어갔습니다. 일단 시간의 첫 타임의 물량은 그냥 좀 남겨놓고요. 이게 조금 애매해서, 그래서 추후에 이게 다시 조정을 보이게 된다면 일단은 관심은 가지고 봐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원택이라는 기업은 이제 추후에 올리지어도 중국 허가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구나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익 시스템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흐름을 연이틀 보였다가 이때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제 BOE에 공급한다, 그러니까 약간 찌라시성 내용의 시가를 떼어버리니까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차익으로 던져버렸던 것 같고, 지금은 이 기공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빠졌으니까 충분히 봐볼 수 있었다 생각이 들고요. 금일 뭐 시가 이하에 일단은 종목을 좀 사놓고 계좌를 좀 나눠서 사놓고 나머지는 거의 41,500원에서 41,300원에 다른 계좌에 있는 물량은 정리를 해버렸고요. 다른 계좌에 있는 물량은 정리를 좀 해놓은 상태고, 뭐 여기 좀 밀렸을 때 일부 다시 좀 잡아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매가 끝나면 아마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올랐다가 빠지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튀어 올라갈 이슈는 분명히 존재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프렉스나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약간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는데요. 주가라는 게 원래 좀 더 센 애들이 반등도 더 강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뉴프렉스나 이런 쪽도 완전히 죽은 거냐,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잘 올라왔던 부분에서 주가를 반토막을 아주 순식간에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런 구간에서 균적 반등하는 흐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간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생각이 들고요.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생각이 들고,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ESS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조정을 받는다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잘 기다려서 매수의 관점에서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 로봇주는 유로메카를 좀 오래 들고 있었어요. 수익도 꽤 됐었는데 좀 아쉽죠. 수익도 꽤 됐었는데 뭐 그냥 얘는 정리를 좀 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밀려서 내려오게 되면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버리고, 지금 아지넥스텍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죠. 삼성전자 키워드 붙여놓고 강하게 올랐던 종목군들 안에서 주가가 조정을 보인다면, 주가가 조정을 보여준다면 관심 갖고 좀 보고 있고요. RS 오토메이션도 마찬가지로 지금 강하게 올랐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이런 종목은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했으니까 급등에 따라서 단기 조정은 언제든지 나오는 거라, 뭐 11선이라든지 그 근처 오면 얘도 길적 반등 흐름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엔젤 로보틱스 상장을 하는데, 일단 시가갭이 너무 높게 뜨면 종목군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갭이 너무 높으면 위험하니까 주의를 기울이기는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대형주 몇 개만 보면 삼성전자도 흐름이 지금 이 구간에서 이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거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때는 이 삼성전자 이렇게 올려놓고 뭐 삼성전자 이제 뭐 블럭들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가 급락을 시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조정 하루 정도 더 받고 나면 아마 이 부분을 끌어올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이런 구간까지 좀 밀리는지, 이 아래 구간까지 좀 밀리는지 지켜보면서 한번 대형주 배팅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 삼성 SDI도 강세죠. 강세. 단기적으로 이 구간 박스권은 돌파는 나왔는데 어제 종가가 이런 악성 매물대를 뚫고 올라오는 흐름이라 돌파는 나왔는데, 이 위에 또 강력한 저항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이런 저항을 소화하는 흐름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LG엔솔도 좀 올라오고 SK이노베이션도 꿈틀꿈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리튬의 미래 나노텍 흐름도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도 여러분들 다 성투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